낮에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고 가야지, 조금만 주고 가야지. 사람이 지금 화내가려고 그러니까. 경남 거창 농민 이익화 씨의 축사입니다. 최근에 일부 소를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뭐 최고 등급은 못 받아도 중간 등급은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8마리가 최하 등급. 최하 등급.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축사 바로 뒤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5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구간, 그리고 곧 도로는 이 씨의 축사 일부를 지나게 됩니다. 사실상 축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묵지야. 이 소를 어떡하냐. 그리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를 밀마. 네. 이 소음으로 인해서 이 소들이 됩니까? 안 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지금 해치가시고 하고 있고. 하지마, 괜찮아. 공사가 시작되고 이상 징후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6마리가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유산이 잇따랐고 기형 송아지도 나왔습니다. 공사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라고 이 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면 짐승이지만 이 짐승들이 할 짓입니까? 다리가 요랬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지역 수의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살이 많이 찐 소인데. 요 축사 내에서 지금 유산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느끼시기에 다른 축사나 이런 거 충분히 좀 많다라고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시공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소음과 진동 자체 측정 결과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네, 사실은 민원은 저희 이제 계약문서에 시공사가 다 해결을 하고 일을 하는 걸로 이제 계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해봤는데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씨는 최근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접수를 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농촌마을의 아침 시간. 갑자기 창문이 흔들립니다. 신항 제2배우도로 구람터널 건설을 위한 발파 때문입니다. 하루 서너 차례 발파가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이 정도. 장문마다 다. 그러니까 뭐, 자다가 다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근의 또 다른 곳에서도 도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1개와 국도 2개 노선 3개 구간 등 모두 4개의 공사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는 공사판에 둘러싸여 고립됐습니다. 공사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발파를 한 뒤 나온 돌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밤이라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도 카메라에는 포착됩니다. 200m 남짓 떨어진 집에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순간 최고 소음이 70dB에 이릅니다. 전역 소음 기준인 60dB를 넘는 수치입니다.
매일 그 야간에 낮에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붙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깜짝깜짝 놀래버린 사람들이. 소음 민원 제기가 있었지만 진해구청에서는 이곳에서 한 번도 소음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 측정이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원은 저도 회장을 만나보면은 그 소음 측정 뭐 요관실 직접적으로 소음 측정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을에는 금이 간 집도 수두룩합니다. 이번 그 전에 이게 안 떨어질 때만 옷이 또 져서 울리고 하게 떨어졌다. 만날 떨어지고 이 철근이 축 처지가 있어요. 발파 작업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창문과 창문 사이, 몇 달 전 시공사의 조사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균열입니다. 언제 균열이 간 것인지, 얼마만큼 균열이 가속된 것인지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공사가 시작되고서라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에 따라 중앙에서 또는 경남도에서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 피해액 산정 등을 해 합의를 돕습니다.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 배상이 결정된 1,500여 건의 신청 금액 5,850억 원 가운데 배상 결정액은 536억 원으로 배상률이 9.2%입니다. 피해를 봤다는 사람의 주장과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돼지 축사 바로 뒤 기찻길이 놓였습니다. 함안역을 지나는 기차가 하루 24차례 오고 갑니다. 김종신 씨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전선 복선 전철 공사로 축사의 피해를 봤습니다. 측정을 해서 3년 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접수해 건설사로부터 지난 2012년 7천여만 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피해 요구액 3억 4천만 원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엄청 실을 주고 있어요, 이거 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찍은 거는 뭐, 이렇게 수용을 안 하고, 자기들이 어서 하긴 한 것만 수용한 거죠, 결국은. 문제는 또 남았습니다. 기찻길과 가까운 축사를 6억 원을 들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 김 씨.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해당 축사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철도시설공단에 권고했습니다. 축사 내 환기 불량과 열차 소음과 진동으로 전과 같은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그대 이런 뭐 공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한다는 거는 뭐 참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참 생각이 들기는 한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중앙에 신청된 사건은 지난해까지 모두 3천여 건, 경남이 221건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빼면 가장 많습니다. 액수가 1억 원이 안 돼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신청된 건수를 보면 김해와 창원이 가장 많고 양산, 진주, 함안순을 이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 곳들입니다. 김해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 남해고속도로 진해동에서 대동요금소 구간 공사가 막바집니다. 터널의 반대쪽 마을로 찾아가 봤습니다. 김봉남 할머니 집. 수십 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균열이 어딘가 안 보여지면 이렇게. 물이 샌 자국으로 벽지는 얼룩이져 있습니다.
이거 하고부터는 어디서 균열이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발파가 한창이던 2년 전부터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김할머니는 말합니다. 지금도 안 찹니까 보이소. 배는 어쩔 수 없지만 바닥은 이거 마른 걸레로 갖고 내 닦아내고 이 제석기를 샀습니다. 네. 제석기를 이거로 40몇만 원 주고 내가 오죽 답답해서 이걸 샀겠습니까? 이걸 샀습니다. 이웃의 또 다른 한옥집.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집주인 김정숙 씨의 아들 내외와 손자가 살던 곳입니다. 지난 2012년 발파가 시작된 때를 김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래 자도 나가 깨고 우리는 이래 넘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지. 지진인 줄 알았어요. 지진이라는 것처럼. 지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올해 4월 이 마을 18명은 단체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접수했습니다. 발파 공사가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증명할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면 이 마을이 제일 인접. 그냥 다 끝나면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몇 달이 거의 뭐 또 이렇게 한 1년씩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시공사는 보상에 대한 견해차가 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마을 주민과 합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옥이 노후가 돼서 기존에 균열이 있었던 부분까지 저희한테 그 보상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공사 피해라는 주민들의 주장, 인과관계가 없다는 건설업체의 주장,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발주처는 이런 분쟁에서 대부분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민원 발생과 해결에 대한 책임을 건설업체가 맡는 것으로 하고 입찰을 보기 때문입니다. 민원 해결 비용이 공사 금액에 포함된 셈입니다. 건설업체가 소극적인 원인이 발주처에도 있는 겁니다. 공사 현장 주변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지만 이건 역시 큰 비용, 건설사가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주민 스스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건물에 대한 상태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발파공사 등 이게 소음이 심하게 발생할 때, 소음 진동이 심하게 발생할 때는 그거를 해당 관청에 연락해가지고 측정을 해놓는다면은. 전문가들은 이런 사전조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조사의 책임을 시공사와 발주처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사업 이전에 그 반경, 보통은 분쟁이 들어오는 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리아에서 사전 건물의 어떤 상태 그런 것들을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할 때 그때 그 두 가지 자료를 비교를 해서. 실제로 현행법상 소음 피해 기준은 야간 55에서 58데시벨이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보다 10데시벨가량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에도 못 미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느슨한 피해 기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이 대상액 산정 기준의 최소한입니다. 대기 환경 기준 100 마이크로그램보다 50% 높은 수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인 1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법적 기준이 충족되어졌다고 해도 많은 피해들이 또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의 특수성이나 집단들이 갖는 어떤 성격에 대한 것들까지 판단되어진.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동원된 헬리콥터. 주민들은 하루 최대 60여 차례 오가는 헬리콥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헬리콥터는 현행법상 소음 발생 건설기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환경 분쟁 사건 배상액 산정을 위한 소음관리 평가 항목에도 헬리콥터는 교통소음으로 분류돼 있을 뿐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지. 수고적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농담을 질 줄 아는 놈이 뭘 알아 우리가요. 뭘 알겠습니까? 피해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늙은 사람이 뭘 합니까? 80이 다 됐는데. 피해를 받지만 봤다고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줄 바 사람이 없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부는 주민들과 건설사, 발주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 분쟁, 누군가에게 말하고 인정받는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